네, 여러분 고민 좀 꼼꼼하고 깊이 있게 진단해드리는 클리닉 상담 순서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 도착했는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영등포구 신길 뉴타운 아이파크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을 매도한 뒤에 용산구 이촌동 대림아파트 108제곱미터를 사면 어떨까 합니다. 이촌동 대림아파트 매매가는 10억 5천만 원인데요.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보내주셨네요. 자, 우선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신길 뉴타운 분양권 가지고 계신데 지금 이촌동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볼까 생각 중이시네요. 네. 예, 특별히 이유가 있으실까요? 용산이 괜찮다고 다들 이야기를 해서 용산으로 한번 옮겨볼까 싶은데요. 아, 그렇군요. 신길 네. 뉴타운도 또 역시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서 어떤 이유가 있으실지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용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길뉴타운 그 분양 받은 지가 언제죠? 1년 됐어요. 1년이요? 제가 이 분양권을 샀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일단은 그 분양권 산 것부터 또 올랐잖아요, 금액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세금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일단 세금적인 부분들 한번 짚어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용산과 신길동에 대한 지역적인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그 1년 이상 보유를 하면 이제 일반 과세가 되긴 되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이 분양권이라는 거는요, 이 권리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이 권리는 일반 과세가 되려면 2년이 넘어야 돼요. 2년이 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올해 안에 2년이 못 될 경우에도 세금이 이제 우리가 단일 세율로 좀 높아지고요. 또 하나 내년에 팔게 되면은 이제 50%로 또 단일 세율로 변해요. 모든 분양권이. 예, 그래서 우리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적으로 팔면 일단은 50%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세금적으로는 50%를 내야 되는 거고. 지금 그 신길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이 한강 이남에 이제 뉴타운 세 곳 중에서 가장 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이제 신길이고요. 여기가 노량진 뉴타운, 그리고 이쪽 흑성 뉴타운, 이게 이제 한강 이남의 뉴타운 3인방인데, 신길 뉴타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입주할 때가 되면은 환경도 신길 뉴타운은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입주가 이미 점쳐져 있는 거잖아요. 2019년 정도에 입주를 하죠, 그렇죠? 2019년 2월에 있죠. 예, 이거는 확정돼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이 날짜가 되면은 신규 주택에 대한 구매 세력들도 많이 올 것 같고, 지역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게 확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정돼 있는 단기적인 투자는 신길 뉴타운이 좀 좋은 걸로 보여지고, 최근 뉴스를 보니까는 저도 이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드림허브 프로젝트 팀, 이게 지금 코레일이랑 소송 중인데, 여기에 지금 소송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이쪽에 지금 그 서부 이촌동에 붙어 있는 대림 아파트와 성원 아파트, 이 중에 지금 그 대림 아파트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 소송은 마무리 중이지만은 앞으로 갈 길이 좀 길게 봐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신길 뉴타운과 지금 용산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단기적인 투자로서는 신길 뉴타운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이쪽도 지금 소송이 완료되면 개발은 하겠지만 이쪽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전략을 이렇게 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단기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본 다음에 여기서 이득을 충분히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 안 늦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인근의 부동산에서는요. 네. 그때 오면 이미 늦다는 거예요. 지금 이래 되면 몇 년 이내에 금액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오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대요. 그 부동산 인근 부동산에서 그럼 뭐 3년 있다 오시라는 부동산이 있겠습니까? 바꿔서 예를 들어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여기는 뭐 당장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다 뭐 3년 있다 오시라고 하는 부동산이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금액이 많이 오른대요. 지금 안 사면 금액이 너무 많이 오른다고.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언제 될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신길 뉴타운은 2019년으로 확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이제 도전적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도 돼요.
근데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은 그래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서울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지금 나오더라도 가격이 좀 신규 아파트들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신다면은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난 차이를 보이진 않을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절세적인 부분도 있어서 지금 주택이 몇 개십니까? 사는 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분양권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조합원이셨어요, 아니면 그 일반 분양이셨어요? 제가 프리미엄을 주고 샀거든요. 일반 분양을 받으신 거죠? 예. 일반 분양분, 조합원 거 등기 친 게 아니라 뒤에 명의만 바꾸신 거죠? 예. 종이 하나에 명의만 바꾼 거죠? 예. 등록세 같은 거 안 들었죠? 예. 취득세 안 들으셨으면은 일반 분양을 사신 거기 때문에 절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 입주를 하신다면은 입주를 하신 다음에 본인 집 매각하고 여기에 2년 거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절세를 해서 넘어가는 게 아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은 지역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은 세금적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조금 고민해 보시고 큰 차이는 안 나고 단기적인 이득은 신길 뉴타운이 좀 안정적이고 도전적인 투자자라면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용산을 가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조언 드리고요. 일단 결정을 잘 내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대표님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매수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이 기간에 따라서도 아파트를 선택하는 지역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 2, 3년 정도 단기로 보기도 하고 10년 정도로 중장기로 보시기도 할 텐데 이 기간에 따라서 어떤 지역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조금 개발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지역들, 이미 좀 완성된 지역이요. 그런 지역으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자체적인 개발이 될 수 있는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곳 네. 또는 주변에 대한 교통망에 대한 계획이 있는 곳들 이런 쪽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안정된 네. 기개발지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미개발지에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구체적인 지역을 좀 언급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기적으로 기개발지 이미 뭐 완성도가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거지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뭐 반포 쪽이라든지 잠원동 이런 데들 네. 이런 데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좀 금액이 부족하시다면은 뭐 마포 쪽도 괜찮고 성동구 또는 광장동 쪽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투자처로서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노량진 뉴타운도 굉장히 좋을 걸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곳이 이제 한남 뉴타운 쪽들도 네. 좋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번 또 장인 뉴타운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렇게 특정 지역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특정 지역을 꼭 집어서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들의 특징들 그런 맥락으로 한번 보시라는 뜻이니까는 네. 기개발지로 들어갈 것인지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변화가 굉장히 클 걸로 예상되는 곳으로 들어갈 건지를 한번 잘 선택하시고 본인의 성향이 안정적인 투자자냐 또는 도전적인 투자자냐 네.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돈 잃으면 큰일 난다 이제 이런 것들 모든 것들 다 고려해서 네. 우리가 종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은 상담은 또 별도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투자 기간에 따라 투자하시는 금액에 따라서 지역이 좀 달라질 것 같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또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리닉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생방송 중에 여러분 고민 실시간으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02-6676-0123 123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방송 중에 여러분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실시간 고민 해결이고요. 02-6676-0123번입니다. 123번 기억하셨다가 고민 생각나시면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참 예쁘시고 밝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니까 어떤 고민일까 또 궁금해지는데요. 고민 내용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정릉 1동에 예. 정릉 2차 대림 2편한 세상 아파트 전세로 30평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릉 1동의 2편한 세상 아파트요. 네,
네. 이편한 세상 2차 아파트죠? 네. 네네. 주변에 그 30평대보다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네.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매매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가격이 조금 오를 수 있는 그런 네. 쪽으로 이동을 해야 할지 고민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세 하시다 보니까 여기가 살기가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이제 매수 고민을 좀 하고 계신데, 자, 주변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목소리가 굉장히 이쁘시네요, 그렇죠? 젊으신 분 같아요. 얼굴만 네. 되면 우리 전혜연 아나운서랑 바꿔도 되실 것 같은데. 네, 농담이고요. 자, 일단은 저평가는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지역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어떤 단지인지. 일단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인근에 그 기름 뉴타운 쪽이 인기가 가장 많아요. 네, 예, 기름 뉴타운이 가장 인기가 많고 지금 이쪽은 이제 정비가 조금 부분적으로 이쪽은 이제 뉴타운으로서 정비가 계획적으로 된 곳이고요. 네, 지금 시청자분이 거주하고 계신 이 정릉이나 또는 그 옆에 뭐 도남동, 종암동 이런 데는 계획을 하지 않고 그 지역만 노후된 데를 부분적으로 재개발을 한 곳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름 뉴타운을 가면은 이 보행자 도로도 굉장히 좀 잘 돼 있잖아요. 예, 보행자 도로도 잘 돼 있고 상가에 대한 구성도 잘 돼 있고 그리고 학교가 신설 학교도 배치가 되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개발된 곳이죠, 그렇죠? 네, 큰 그림으로 계획적으로 개발이 된 곳이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종암동이나 이런 그 정릉 같은 경우 뭐 우리 뭐 하이츠 있고 이런 데들은 보면은 도로의 계획은 전혀 하지 않고 요만큼이 노후됐으니까 여기 재개발하자, 요만큼이 노후됐으니까 재개발하자고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고 한 지역만 단편적으로 보고 재개발을 한 곳이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곳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저평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로 가격이 싼 곳으로 판단이 돼요. 근데 이 지역의 두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한동안 전세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았던 곳 중에 하나예요. 네, 전세 비율이 거의 90%에 육박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매매 가격이 좀 도망을 가요. 갭 투자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네. 그런 면에 있을 때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지금 전세 비율이 매매 가격이 도망갔다라고 하더라도 전세 비율이 거의 80%에 육박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아파트 전세값 비율이 한 70% 정도 된다면은 10% 그러니까 10%의 전세값과 매매 가격이 70%가 되는 금액만큼 매매 가격은 도망갈 소진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그러니까는 서울시 전체가 아파트가 평균이 70%인데 90%를 차지하고 있어서 도망가다 보니까는 현재 매매 가격이 도망가다 보니까는 전세 비율이 80% 정도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평균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면은 전세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매매 가격이 도망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계속 갭 투자 쪽으로 싸게 몰리다 보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어떤 대형 호재를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급등한다라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돼요. 남들만큼 올라간다라는 뜻이지. 예. 그래서 어차피 아파트도 좀 어느 정도 지금 기간도 거의 10년 이상 되는 동네거든요, 이쪽이. 네.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조금 인기가 식을 수도 있어요. 지금 직장은 어느 쪽에 있으십니까? 직장은 종로 쪽에 있습니다. 종로 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그냥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본다면은 보문동 쪽에 이제 새로 생기는 뭐 자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요쪽도 한번 신경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종로구 일대가 이제 창신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일부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없고 뭐 보문동에 이제 보문 파크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분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 주변 공급이 없고 워낙 도심이랑 가깝다 보니까 이런 쪽들도 아마 직장과 가까이 본다라면은 뭐 이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네. 학군을 조금 위주로 생각을 한다면은 기름뉴타운도 나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종암동이나 정릉은 뭐 저평가가 아니라 좀 저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로 조언을 드렸으니까 종합해서 잘 결정을 내리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 마포구 현석동 네. 레미안 웰스트림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석동의 레미안 웰스트림. 예, 예. 네. 그 34평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 향후에 좀 전망이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 알겠습니다. 거주도 하고 계신가요? 아니, 지금 현재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전세를 주고 있으시고요. 예.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주 깨끗한 새 아파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네. 전망 어떤지 전문가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이제 전반적인 한강변의 그림을 보면 아직까지는 더 오를 소지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한강변 아파트를 한번 좀 볼게요. 좀 큰 그림을 좀 그려서 봐야 되는데 지금 그 마포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그렇죠? 네네. 마포의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이제 우리 한강변으로 신규 아파트들이 지금 생성이 된 곳이 지금 이 마포 쪽이 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뭐 성동구 쪽에 일부, 금호동 쪽에 좀 일부에 지금 아파트들이 좀 생겨 있고 지금 흑석동 쪽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들이 이제 조금 있는데 이제 원불교가 여기 신축을 하면서 또 많이 또 가려질 걸로도 판단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강변에 신축 아파트가 생겨 있는 거, 이 송파 쪽을 잠실 쪽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잠실을 제외하고 이게 2000년도 초반 강남 3구에서는 잠실을 제외하고 잠실동을 제외하고 신규 아파트로서 지금 입주가 해 있는 게 아마 신반포 2차 아크로리버가 그 유일한 것 같아요. 강남 3구에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 강남 쪽을 중심으로 주변 가격이 얼마냐를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강남에 못 들어가니까는 조금 이 지역으로 갔다가 여기에 못 들어가니까는 좀 밀려나서 이 지역으로 하면은 모든 아파트의 중심 가격이 강남에 못 들어가면 그 옆으로 가서 그 금액이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고 옆으로 가서 좀 낮게 형성이 되거든요, 대부분이. 네네. 그런데 지금 이게 아파트가 지금 한 12억 중반 정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강남 쪽에 서초 쪽에 지금 신규 아파트 지금 한강변 보이는 게 북향으로 한강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아파트가 거의 24억에 육박을 해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마포나 성동의 가격은 서초와 강남에 그래도 70%는 유지해야 되지 않냐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70%는 유지해야 되지 않냐라고 보는데 이제 용산을 중심으로 강남과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왼쪽에는 마포가 있고 오른쪽에 강북 쪽에서는 이제 성동이 있는데 그래도 70%는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 그 신반포 2차가 지금 24억이 정상가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의 뭐 한 16억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강변에 있는 가격이 비교 사례가 없다 보니까는 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서초 강남에서 얘가 높아 보이지 않으려면 서초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해 줄 때 12억 중반은 오히려 낮아 보이겠죠. 근데 강남 서초에 신규 아파트가 없는 상태에서 마포의 12억 5천은 좀 현재로서는 꽤 높아 보여요. 그래서 서초 강남이 개발됐을 때 비로소 얘가 한 16억 이상 올라갈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얘를 끌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개발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끌어줄 수 있는 곳이 개발이 되면은 마포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강변에 있는 토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한강변 토지는 그런 희소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요즘에 그 희소성이 진짜 뭐 가슴에 굉장히 많이 와닿는데 현재 지금 우리 아파트 거래 같은 경우들이 보면은 거래량은 현격히 떨어지는데도 금액이 오르는 게 물건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서울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수도의 서울을 놓고 봤을 때 한강이 보이는 숫자는 전국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적은 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희소성은 향후 시간이 갈수록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더 이제 결론 내리면 갖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전화 연결 잠시 후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스피드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네,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스피드 상담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도착했는지 만나볼까요?
딸과 아들이 서울에 있어서 동대문구 이문동 외대 근처 투룸 다세대 주택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대구 거주 중이라 서울 지역을 잘 모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따님과 아들이 아무래도 뭐 외대 근처 학생이든지 아니면 직장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차원에서 거주도 하고 향후에 임대도 굉장히 잘 나갈 곳으로 판단이 돼요. 한번 좀 네. 지도 한번 볼게요. 네. 자, 이문동 거의 이문희경동 전체가 뉴타운에 포함이 되는데 뉴타운에 포함이 되는데 일부 지역이 지금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돼 있는 곳에서만 지금 아파트가 아닌 상품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문희경 뉴타운 중에 일부가 또 뉴타운에서 조금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가 아파트로 됩니다. 전체가 아파트로 되는데 여기가 과연 어떻게 될까는 우리가 모든 것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사례를 봐야 되는 건데 대학가 근처에서 아파트로 되는 것은 대학생 애들이 살 수가 없는 지역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학생이 살 수 있는 곳은 임대가 굉장히 인근에 있는 곳은 잘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어디서 봤냐면은 우리가 흑성 뉴타운 중앙대 근처에서 봤었는데 중앙대생들이 모든 게 기숙사에서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는 주변에 살고 있던 곳이 아파트로 변하면서 부분 임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거의 4, 5억까지 육박을 하는데요. 아마 이 이문휘경 뉴타운에서도 보면은 모든 것들이 아파트로 변하고 나면은 대학생들이 살 수 있는 소형 주택들, 대학생들의 주거를 받아줄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들, 임대형 주택들이 굉장히 빛을 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는 거 외에 나중에 임대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 거주에 대한 부분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는 임대에 대한 수요층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가격이 판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스피드 상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성수역 주변 다세대 주택을 보다가 매물이 없어서 자양사동까지 봤는데요. 광진구 자양사동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는 게 좋을지 성동구 성수동 다세대 주택을 좀 더 찾아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성수역 근처로 원하셨는데 없었나 봅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두 곳 다 좋습니다.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공업지 개발로 인해서 네. 회사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주택 공급은 법적으로 좀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에서 우리가 그 주거용이 주거용으로 짓는 건 허용을 하더라도 네. 비주거용에서 주거로 짓는 것을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없고 비주거용은 대부분 그냥 다시 또 비주거용으로 지어야 되니까 회사만 점점 늘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의 한강변이 아닌 이상은 성수동의 일반적인 주택들도 굉장히 좋긴 좋은데 일단 여하튼 간에 성수동의 한강변이 개발되면은 한강변과 맥락을 같이 하는 자양사동도 가격이 굉장히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성수역 주변에 주택 공급에 대한 희소성으로 성수역 주변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성수동의 한강변이 개발됐을 때 거기와 같이 맥락을 같이 가지는 자양사동도 덩달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수역 주변과 자양사동 둘 다 투자로서는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둘 다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두 곳 다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요.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한 후에 결정을 내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스피드 상담 잠시 후 생방송 시간 봐서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는 대규모로 진행하는 무료 강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1대1로 예약을 진행한 후에 상담을 하신다고 하는데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또 꼼꼼하게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상담 내용 진행해 주실지요? 일단은 한 주 이번엔 세미나는 좀 쉬고 네. 이제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상담, 그러니까 심층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약자에 한해서만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미리 지금 전화로 예약을 주시고 상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그냥 전화 안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상담은 꼭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셔야지만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심층 1대1 상담을 하는 시간을 이번 주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대1로 진행이 되는 만큼 더 꼼꼼하게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일정 화면으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1대1 무료 상담 진행합니다. 세종국토개발 강의장에서 진행되고요. 필수로 예약을 하셔야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전은성 대표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02-6676-012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오늘 늘 명쾌한 분석해 주시는 세종국토개발 전은성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고민이신가요? 예, 노원구에 네, 예, 동진 아파트가 있거든요. 하계동. 노원구의 중계동. 예, 중계동의 동진 아파트. 예. 네네. 예, 두 동짜리 재개발인데 네, 예, 그게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거기 경전철이 생기는 궁금해서. 아, 동진 아파트 근처에 경전철이 네. 생기는 게 좀 예정이 돼 있나 예, 봐요. 예,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자, 동진 아파트 네네. 앞으로 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좀 네네.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가 동진 아파트가 구역 지정이 됐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안 됐어요. 근데 재개발 5층짜리 재개발이거든요. 아니, 5층짜리 예, 옛날 아파트여서 예. 예, 두 동짜리. 두 동짜리라 재건축을 하면 좋겠다라는 뜻이죠?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본인 생각인 거죠,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왜 매입을 하셨죠? 그러니까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두 동이어서 5층짜리고 해서 그 근처는 이제 다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 찾다가 거기를 구입했거든요. 아, 예. 은행 사거리가 바로 옆이어가지고. 예, 은행 사거리가 이제 학원가고요. 예예예. 다른 건 너무 비싸니까 일로 오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 말에 지금 다 답이 있어요. 네. 네. 보통 대출을 많이 해주면, 네. 금리가 싼 상태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면은 내가 집 살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늘어나게 되면은 비싼 집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대출을 안 해주면 나는 점점 더 싼 집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대출을 많이 해줄 때는 핵심 지역의 고가 주택들 가격이 막 올라가지고요. 네. 모든 돈줄을 막으면은 밑에 게 잘 팔려요. 그래서 네. 그동안 되게 안 올랐죠. 네. 근데 너무 본인 생각 너무 믿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막 재개발 혼자 될 것이다, 뭐 경전철 때문에 되게 좋아질, 그렇죠? 아직 예. 그런 얘기는 없나 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많이 생각들을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믿고 이렇게 계획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이쪽 수락산 가면 점집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계획을 안 보고 다른 거를 막 이제 이런 뭐죠? 감각을 많이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여하튼 간에 지금은 못 올랐는데 네. 이런 거예요, 그냥. 10억짜리가 10억짜리가 예를 들어 12억 되는 게 좀 어렵다면 1억짜리가 1억 2천 되는 건 되게 쉬워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나쁠 때 이런 싼 아파트, 굉장히 싼 아파트잖아요. 네. 돈줄을 쥐면서 조금 얘가 20% 오르는 건 되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네. 얘가 2천 오르는 거는 비율로 따지면 되게 많이 올랐는데 감각적으로는 별로 안 오른, 이제 금액으로는 별로 안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수익 금액이 많은 것보다 수익률이 되게 좋을 수 있는 아파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예, 그래서 수익률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간 돈이 별로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별로 안 돼서 오르는 게 성에는 안 차지만 네. 모든 게 수익률로 접근을 하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네. 괜찮을 앞으로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네. 보유 의견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지고 계시다가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점이 고민이신가요? 저는요, 저기 분당구 미금동에 있는 네. 청솔 주공 아파트 9단지를요. 예. 15평형도 있고 19평형도 있는데요. 네. 이제 투자용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괜찮은지 어느 평형이 좋은지 대표님께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솔마을 주공 9단지 말씀하시는데 네. 15평, 19평 중에서 고민이시군요. 투자 목적으로 네. 보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멋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청솔 아파트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자, 여기 10 몇 평짜리요? 19평과. 15평형도 있고 19평형도 있고 두 타입이. 예, 근데 두 개 중에 어떤 걸 해야 되냐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 두 개 중에 어느 건지도 중요하고 네.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분당 이쪽의 미래는요. 네. 앞으로 한 7, 8년이 다 있어야 돼요. 예, 25년 됐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지역들을 보면 이제 분당이 보통 이제 93년도부터 대부분 입주를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요 아파트가 아마 95년도에 입주를 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입주가 요 기간 한 3년 정도, 2, 3년 차이 나면서 예. 이 95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을 갖고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93년도에 지어진 것들이 한 7, 8년이 지나면은 네. 이제 30년이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네, 네. 요때 아마 분당 어딘가에서 아마 재건축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주변도 다 술렁거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뭐 개포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뭐 잠원동, 반포동도 다 그랬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하나가 이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네. 이때 입주한 아파트들이 이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건설이 슬로건일 때 이제 아파트에 입주를 한 거잖아요. 네, 네. 무슨 소리냐면은 짧은 기간 안에 가장 많이 아파트를 공급했던 시기예요. 네. 그 뜻은 뭐냐면은 30년이 되는 때에 가장 많은 아파트가 30년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은 좀 수요가 분산되지 않을까라고도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이제 어느 한 지역 한 조그만 아파트 단지가 30년이 돼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세간의 집중 이목을 받을 텐데 네. 30년이 되는 아파트가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좀 기대에 부응을 못할 수도 있을 걸로 판단이 돼요. 근데요, 부동산에서는 네. 이 아파트가 용적률이 140%라서 네. 뭐 유리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용적률이 140%인 거는 이때 건설회사가 네. 200%를 못 지어서 아마 200%를 못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아마 여기는 지구 단위 내용으로 이 아파트가 네. 140% 정도밖에 못 짓게 돼 있었을 거예요, 아마 토지가. 아, 예. 그러면은 이걸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도 사실 관건이거든요. 네. 이 관건이고요. 네. 근데 그런 차원보다 그냥 네. 소형 아파트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트렌드 자체는 2040년까지는 그냥 계속 네. 늘어날 걸로 판단이 돼요. 1, 2인 가족은. 네. 그렇다면 이런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앞으로 향후 15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네. 늘어나면 미리 선점을 하고 있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너무 그냥 많이 올랐어요, 근데요. 언제 뭐 살 때 안 오른 적 있었습니까? 아니, 2월 달에 봤을 때 3억 하던 게 3억 5천 됐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네.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네. 그냥 뭐 대부분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저희 나라가 2007년도에 최고점을 찍고요. 네.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이제 오면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오면서 네. 2014년까지 아파트 세일에 들어가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2017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그냥 정상가라고 판단을 한다면 네. 이거를 정상가로 판단을 할 것이냐, 2014년도를 정상가라고 판단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네. 근데 이때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이 됐던 거잖아요. 네, 네. 특수한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정상가로 보면 안 될 금액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2017년을 보니까는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2007년을 놓고 10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별로 안 올라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냥 이왕 사시기로 했다면 본인의 기준을 조금만 변경을 하면은 이게 제가 네. 맞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맞다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냥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실 것 같아요. 네. 사도 네, 된다는 거예요? 2007년도를 생각을 하셔서 현재 가격을 보시면 네. 우리가 물가 상승률 뭐 한 3% 잡는다고 했을 때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금액일 거예요, 아마. 아, 그럼 예, 그래서 마음이 편하려면 여기를 정상가로 잡으면은 누구도 불편해서 지금 못 삽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을 잡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고요. 잘 결정 내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전화 빨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그 운현동에 그 동양 고속 아파트 네, 32평을 보고 있는데, 32평을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예, 투자도 겸사겸사 거주도 하시고요? 해서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면동의 동양고속아파트. 자, 전문가와 의견 나누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어떻게 시간 몇 분 보십니까? 남았죠? 시간이 한 3분도 채 남지 않은 것 3분도 채 같아서 빠르게 답변을 좀 네, 빨리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동안에는 좀 숨어있던 아파트예요, 이쪽이. 네네. 예, 이제 90년도 초반에 이제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이쪽에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진 건데, 이 지역에 지금 우면동이 이제 많이 풀리면서 지금은 면적 갖고는 세간의 중심을 이목 중심이 되게 이목을 받기에는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아파트가. 네네. 그렇죠. 이쪽에 네네. 아파트 몇 개 없잖아요. 네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아파트가 있었나?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우면지구 서초 네이처리나 이제 우면지구가 생기면서 이 동네는 아파트가 있는 동네구나 하면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갖게 돼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서 그전에는 주변에 어떤 생활 기반 시설이 되는 인프라도 전혀 없었던 곳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곳들이 생기면서 아마 점점점 좋아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우면동에 가면 아파트가 있더라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네네. 뭐 강남에 대한 뭐 이주 수요들 또는 여러 가지 이쪽에 또 양재랑 또 가깝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R&D 산업 쪽에 있는 영구직 종사자들 이런 분들 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조금 더 상승폭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답변을 빨리 전해드렸습니다. 잘 결정 내리시고요. 자, 오늘 전은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